내용들에 대해서 현재 정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앞으로 이 대토 관련 보상 리처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런 의견들을 개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 토론회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도움이 됐을 것 같고 또 길을 찾아가는데 여러 가지 좋은 방향을 제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플로아에서도 의견들이 있으면 좀 듣겠다고 그랬어요. 혹시 플로아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 이 의견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이 주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 오늘도 아주 의미 있고 뜻깊은 발제 강의와 또 토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저는 포스트의 박영국이라고 합니다. 뭐 사실 다들 알고 있는 주제 중에 한 가지를 우리 이선 연상관계에 질문하는 방식으로 해서 조금 들리는 질문 저는 들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26페이지 나와 있는데 대통령 보상 리츠 활성화를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근본적으로 루트포드상에 어쨌든 대통령 보상 리츠 발행 주식 예, 괜찮습니까? 그냥 앞으로 나와서 컨설을 말씀하실게요. 마이크 쓰셔도 예. 마이크 상태가 훨씬 낫네요. 대토 보상 리츠를 활성화를 하는데 대토 보상 리츠 발행 주식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향을 언급을 하셨는데 뭐 다들 문제의식은 근본적으로 동일하게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대토 보상 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제도의 목적이 있고 현재 또 유동성이 아주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게 발행 주식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명확한지에 대해서 한번 요 이성 변호사님한테 묻고 싶은데요. 이게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 토지라는 재산권을 다시 한번 이제 보상을 제한하고 있다가 특별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다시 제한한 것에 대한 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 보상이 원칙적으로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현금 보상이 원칙인데 그게 이제 또 부동산 시장이 또 뭐 과열된다거나 여러 가지 부정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예외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려면 헌법 37조 2항에 제한의 일반 원칙에 과연 부합한 것인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것이 과연 37조 2항에 국민 만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또 법률에 의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하고 법률에 규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데 그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게 이게 재산권 침해의 원칙적인 37조 2항에 저촉되는 거 없는 건지 과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충분히 풍부하게 뒷받침이 되면서 여기서 바로 금지할 수 있는 건지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들 알고 계시는 문제지만 그래도 이
위험 문제가 항상 제기되기 때문에 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대표로 일단 문제 제기하는 측면에서 그 근거가 좀 더 분명하게 좀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질문드리고 옵니다. 저기 답변하시기 전에 혹시 다른 또 플로어에서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예, 저기 이 변호사님 머리를 약간 정지하시고. 사실 이제 신도세 해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그 돈 풀린 게 또 투자나 투기로 이어지고 그 투자나 투기가 돼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은 서민의 주거가 불안해지고 투자한 사람, 투기꾼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지는 자산의 양극화를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이 풀리는 걸 차단해야 되겠다. 그 차단하는 방법으로 대토리츠를 만들었는데 이 또 대토리츠를 만들어가 되기 위해서는 정말 또 부동산 투자법에 예외적 조치를 많이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뭐 예를 들어서 우선 영업 제도라든지 공모미 상장 의무화 예외를 준다든지 뭐 심지어 주식 담보 대출 금지라든지 세제 혜택이라든지 더 나아가지고 특별 공고까지 하는데 이게 상당히 혜택이잖아요, 그죠? 그 자금을 끌어들이기 대토리처로 가져오기 위해서 혜택을 준 제도인데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제가 생각할 때 누구를 위한 혜택이냐? 그 혜택이 우리가 대토리처를 받든지 현금을 갖다가 받든지 그게 보면은 두 가지 분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현지에 한쪽 적어도 50% 이상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박하사람이 볼 때는 투기꾼들입니다. 실제 그 원주민들은 소규모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원주민들이고 나머지 저기 수서나 목전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60% 70%까지가 전부 투기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투기꾼이나 투자자나 혹은 또 대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 대부분의 소규모 땅을 가지고 소규모 혹은 집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원주민들은 이게 수용되고 나면은 당장 필요한 게 예를 들어서 세를 줬다면 세입자한테 보증금 돌려줘야 되고 또 대출을 좀 받은 게 있으면 대출금 상환해야 되고 또 본인도 다른 데 가가지고 어디 그 집을 좀 뭐 말을 하든지 임대를 둬야 되든지 또 세금도 내야 되고 정말 돈이 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토리처에다가 출자를 할 만큼 여유가 없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그 원주민이고 또 소규모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결국은 이러한 혜택이 외부에서 투기를 낸 사람이나 아니면은 아주 자산을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대토리치가 되어버리면은 이게 원래의 목적하고 좀 다른 거 아니냐 근본적인 문제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여러 가지 이거 리츠를 만들기 위해서 예외적인 조치도 해야 되겠지만은 가장 우선적인 게 이러한 소규모 토지를 가지고 있는 원주민들에 대한 그 필요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근데 시간이 급하잖아요. 그거부터 먼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거지. 결국은 우리가 만드는 큰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대토리처가 투기꾼이나 혹은 아주 돈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개발 사업으로 전략이 되어버리면은 그 원래의 근본적인 목적이 좀 흔들리지 않느냐. 그러고 나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왜 AMC 일반 지금 현재 있는 AMC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그리고 PM사라든지 시행사가 참여하고 있는 이유가 결국은 인허가 문제라든지 자금 조달을 자기들이 해준다 하는 그 조항으로 들어가는데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수익도 있고 또 목적도 좋고 또 그렇다면은 왜 LH로 참여하면 안 되느냐.
그렇게 해서 사실 LH도 일종의 사업 주체로서 참여한다면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PM사라든지 시행사 문제가 좀 해결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방법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 시간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저 회장님 그 말씀 듣고 그걸 이제 꼭 하셔야 될 분이 있으면 듣고 아니면은 그냥 일단은 흘러 토론은 회장님 말씀 끝으로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그 세미나 그 토론자분의 그 코멘트 중에서 이제 우리 저 차장님 LH 차장님께서 그 PM사를 어떻게 양성할 거냐 이제 요 고민하시는 부분, 그리고 우리 김종환 사무관님께서 그 AMC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시는 부분, 이제 그 부분을 제가 계속 들으면서 고민을 좀 그 순간 해봤습니다. 근데 이 데토리츠 그 저희 회사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개발 사업을 PFV 통해서 한 20개 이상 뭐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입장에서 보면은 도심의 땅을 살 때 뭐 땅값 500억짜리는 뭐 한두 개 투자 기관이 투자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 AMC는 매입 수수료, 운영 수수료, 또 매각 수수료, 성과 수수료 그러기 때문에 그게 그 지주도 뭐 몇 명 안 되고 투자자도 몇 명 안 되고 또 수수료는 이제 상대적으로 어떤 인센티브 제도가 있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PM사를 굉장히 능력 있는 PM사를